사람들이 하루와 외할머니가 함께 사는 집을 본 순간 눈물을 흘린 이유는 집이 낡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래된 가구와 소박한 살림살이 사이에 한 가족이 견뎌온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집 한쪽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늘 밝게 웃으며 노래하던 하루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외로움과 상실이 깊이 숨겨져 있었다. 하루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이혼으로 시작되었다. 안정된 가정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그는 너무 일찍 빈자리를 배웠다. 공개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하루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버지는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늘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에 가까웠다. 학교 운동회가 열리던 날이면은 그 빈자리는 더 선명해졌을 것이다. 친구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운동장에 들어왔고,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사진을 남겼다가 시했다. 하루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자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조용히 상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괜찮다고 웃어넘기기에도 마음속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하루는 어린 시절 몇 번이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묻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질문을 피하거나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고 전해진다. 그 짧은 표정 변화를 바라보며 하루는 더 이상 묻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린아이였지만 자신의 궁금증보다 어머니의 상처를 먼저 살피는 아이가 된 것이다. 어머니는 홀로 하루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나갔다. 밤늦게 지친 몸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들의 밥만큼은 꼭 챙기려 했다.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하루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현실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투정을 부리기보다 참고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감정보다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먼저 살폈다. 어셈지겠지. 이런 시간은 하루의 성격을 바꾸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차분한 아이로 자랐으며 나이에 비해 깊고 쓸쓸한 눈빛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이 하루를 보며 20대답지 않게 사연이 많아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의 조용한 말투와 감성적인 무대는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견뎌온 외로움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결과였다. 그러나 하루의 삶이 가장 크게 흔들린 순간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어머니의 암 투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시험과 진로를 고민하던 나이에 하루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먼저 걱정해야 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병원을 오갔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집안일까지 감당해야 했다. 평범한 학생에게 주어져야 할 시간이 하루에게는 버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현실과의 싸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하루는 어머니 앞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엄마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웃으며 안심시켰다.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실 문을 닫고 긴 복도를 걷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닦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를 살아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하루가 짊어진 책임도 커졌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이 기다렸고 다음 날이면 다시 학교에 가야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쉬기도 어려웠고 어머니 곁을 비우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죄책감이 남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하루는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이 무너지면 어머니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하루가 지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먼저 떠난 것이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불이 꺼진 방과 대답 없는 정막이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약봉지와 어머니의 생활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날까지 존재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 잔인했다. 하루는 한동안 음악마저 포기하려 했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도 무대에 서야 할 의미도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가장 먼저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어머니가 들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의 삶은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때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은 외할머니였다. 딸을 먼저 떠나보낸 외할머니 역시 누구보다 깊은 슬픔 속에 있었다. 그러나 손자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외할머니는 하루에게 너까지 무너지면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느냐고 말했다. 그 말은 하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가장 강한 한마디가 되었다. 외할머니는 몸이 편하지 않은 날에도 하루를 위해 밥을 차리고 빨래를 챙겼다. 손자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다. 거창한 위로를 건네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와 기다려주는 눈빛으로 하루를 붙잡았다. 어머니를 잃은 뒤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느끼던 하루에게 외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남은 집이자 가족이었다. 하루가 새벽 방송에 출연하는 날이면 외할머니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았다. 화면 속 손자의 작은 모습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루가 처음 방송에 나왔던 날 외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그 눈물에는 안쓰러움과 대견함,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 손자를 향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래서 하루에게 외할머니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에도 자신을 세상에 붙잡아준 마지막 이유에 가깝다. 하루가 성공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으로 외할머니를 떠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외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재 공개된 하루의 집 역시 단순한 생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오래된 가구와 소박한 살림살이는 가난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버텨온 시간과 외할머니가 손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시간이 함께 남아있다. 그리고 하루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꿈을 붙잡은 기억도 그 집 곳곳에 배어 있다.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려한 스타의 성공한 집을 본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은 흔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진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하루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였고 외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되새기게 하는 존재였다. 하루가 방송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도 단순히 말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보기 어렵다. 너무 어린 시절에 헤어졌기 때문에 기억 자체가 희미할 가능성이 크다. 하루에게 아버지는 함께한 추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곁에 없었는지 설명되지 않은 질문에 가까웠다. 어린 시절에는 그 질문이 그리움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와 체념이 뒤섞인 감정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하루는 어머니의 상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궁금하면서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하루의 삶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남았다. 현재 아버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지방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상태라는 추측도 있으나 이 역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 서로의 시간을 놓쳐버린 가족의 비극에 가깝다. 하루는 아버지 없이 자라며 너무 빨리 어른이 되었고,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보지 못한 채 다른 삶을 살아왔을 수 있다. 팬들이 아버지가 지금의 하루를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대 위의 하루는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는 가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 박수 뒤에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의 외로움과 병든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학생의 두려움과 어머니를 떠나보낸 청년의 상실이 겹쳐 있다. 아버지가 지금 그 모습을 본다면 대견함과 미안함,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후회를 동시에 느낄지도 모른다. 하루가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부를 때 유독 표정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고
어머니를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장면을 보며 팬들은 그 안에 다 꺼내지 못한 감정이 있다고 느낀다. 그 감정은 단순한 원망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아버지를 향한 궁금함이 있을 수 있다. 왜 곁에 없었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 한 번쯤은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쓸쓸함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결국 하루에게 아버지는 미움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상처의 시작이면서도 평생 이해하고 싶었던 질문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성공한 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화려한 집을 사고 사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외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모시는 일이었다. 집을 정리하고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고 외할머니의 건강을 살피는 일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하루에게 성공은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았다. 외할머니가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쉬게 하는 것, 아픈 곳이 생기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것, 더 이상 생활비 때문에 참고 견디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성공이었다. 무대 위의 꿈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그의 삶을 더 오래 끌고 왔다. 그래서 하루가 가족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정이 깊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표현력이나 연출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겪은 상실과 사랑이 목소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 없이 자랐으며 외할머니의 손에 다시 일어섰다. 그 모든 시간이 한 소절 한 소절에 스며들어 있다.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순간에도 하루의 마음, 한쪽에는 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을 것이다. 힘든 날이면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자신이 꼭 성공하겠다고, 외할머니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다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약속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루를 다시 붙잡아준 힘이 되었다. 결국 하루에게 성공은 자신만의 꿈을 이루는 일이 아니다.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가족에게 늦게나마 보답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하루의 집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도 집이 특별해서가 아니었다. 그 공간 안에 어린 시절부터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하루의 시간과 아들을 위해 끝까지 버티려 했던 어머니의 희생과 무너진 손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외할머니의 사랑이 모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다. 남겨진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은 기록이다. 불 꺼진 방을 견디고 대답 없는 집을 지나 다시 노래할 이유를 찾아낸 하루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화려한 무대와 큰 박수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그 오래된 집 안에 있었다. 아마 그래서 하루의 노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흘린 눈물과 끝내 말하지 못한 그리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 하루의 집을 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한 가수의 가난한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상처를 안고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청년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루의 이야기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앞세워 동정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그는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도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려 했다. 그러나 담담함 속에 감춰진 무게는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다. 슬픔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시청자들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감정을 눌러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어린 하루는 누구에게도 쉽게 기대지 못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말하면 어머니가 아플까봐 참았고, 어머니의 병이 시작된 뒤에는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더 걱정할까봐 또 참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외할머니가 무너질까봐 자신의 슬픔을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보다 가족의 마음을 먼저 살폈다. 그렇게 참고 버티는 일이 반복되면서 하루는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는 그런 하루의 습관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쉽게 버리지 못한 오래된 물건과 오랫동안 사용한 가전제품. 가족의 손때가 묻은 가구는 단순히 낡은 물건이 아니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딘 기억이었고,
어머니가 살아있던 시절과 이어지는 흔적이었다. 새로운 물건으로 바꾸는 일이 편리할 수는 있어도 어떤 물건은 가족의 마지막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 쉽게 손댈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하루는 수많은 감정을 마주했을 것이다.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조금만 더 살아 계셨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리움,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에만 머물 수 없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외할머니가 있었고 무대에서 그의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시 노래를 선택한 것은 아픔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노래를 선택한 것에 가깝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노래 안에 담았고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그리움을 함께 떠올렸다. 개인의 아픔이 많은 사람의 위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팬들이 하루의 가족 이야기에 깊이 반응한 것도 같은 이유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빈자리와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 하루가 아버지를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흔들리고 외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성공하려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했다. 아직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과 이미 떠난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다. 언젠가 하루가 아버지와 다시 마주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날이 온다고 해도 오랜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묻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대답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가 그 빈자리 때문에 삶 전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상처를 안고도 자신의 길을 걸었고 자신을 지켜준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계속 노래했다. 하루의 삶은 완벽하게 치유된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에 올라 노래한다. 슬픔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슬픔까지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바로 그 점이 하루의 목소리를 더욱 진실하게 만들고 그의 이야기를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며 살아남은 기록으로 남게 한다.